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월요일 타라와 함께하는 내일은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시장 복귀와 매매 복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파가 나온 종목 중에서 특히 중대형주 중에서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의 차트 복귀를 통해 타이밍과 매매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타라 시스템 매매 신호를 또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제 방송이 내일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 이 영상과 타라스템 종목 발굴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복귀할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과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타라시스템에서 돌파 매매 신호 나온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나왔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나와서 셀트리온 제약이 아주 좋은 신호 나와서 9%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잘 나왔는데 카카오는 조금 신호가 늦게 나온 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빼겠고 LG 이노텍.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LG 이노텍 두 종목을 한번 복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이 파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일 이동평균선에 올라타서 이렇다 할 흐름이 없었는데 거래량도 거의 계속 없었고 오늘 갭상승으로 앞에 있던 고점들을 다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이슈도 좀 있었고 거기에 부합해서 거래대금도 3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아주 좋은 오늘 주도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뭐 21선 위에서 전날도 돌파 시도가 있긴 했지만 전날은 거래가 붙지 않았고 결국 도지로 마감했고 오늘은 갭상승 나와서 음봉이었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양봉 전환되면서 큰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요거 분봉으로 한번 타이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좀 차트를 좀 키워가지고 여기 아침 시가가 나온 자리 14만 3,300원의 시가가 나와서 아침에는 바로 이제 갭이 나오니까 바로 음봉 들어간 거 보일 수가 있죠.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일 때는 이 종목을 뭐 할 필요가 없겠고 다라 시스템이 3, 4, 5분 5분에 이 종목을 포착해 줬는데요. 시가 14만 3,300원 기준으로 5분에 포착해 줬는데 포착해 줬다고 해서 다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포착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봉이어야 되기 때문에 음봉인데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 다만 계속 관찰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봉으로 몸통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양봉 전환된 시기가 바로 이 9시 22분입니다. 그래서 이 9시 22분에 기준으로 해서 22분부터 너무 뭐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해서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대략 뭐 1,000원 안쪽으로 이렇게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기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서 14만 7천 원에서 한번 물량이 한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14만 7천 이탈했다가 밑꼬리 날 강력하게 돌파. 이 거래대금 보시면 이때 앞에 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56억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연속적으로 67억 들어오면서 15만 원 돌파하면서 슈팅이 한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라인에서 잘 매수를 했다고 하면 뭐 매수하고 나서 밑으로 내가 잡은 가격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단기 고점 라인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이익 실현을 좀 해주고 다시 튕겨 오르니까 뭐 급하게 매도할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15만 원 돌파하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바로 이게 매물이 나오는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분할 매도해 주는 거는 혹은 이 자리에서 다 매도하고 나가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크게 한번 달고 출렁했다가 단기 입형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N자로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도 앞에 거래 대금에 못 미치고 앞에 고점이 15만 2,200원이었는데 15만 2,200원까지 못 가고
15만 1,9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무너지죠. 그러니까 요게 다시 이중 고점이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쌍봉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점 돌파 못하고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역시 다 매도하고 나가도 뭐 아주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난 자리가 되겠죠. 그래도 좀 이거 오늘 굉장히 센 거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22평 이탈하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 봐도 되겠고요. 그때까지는 좀 물량을 많이 줄여놔야 되겠죠. 22평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좀 청산을 해도 되겠고, 요게 이제 1분봉인데 3분봉 기준으로 22평 이탈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1분봉 보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평 아래에서는 기본적인 매매 규칙은 22평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22평 깨면 다 턴다. 이런 규칙을 갖는 거 저는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평 아래에서는 절대 강도가 마이너스인 상태고 22평은 이 수급선으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1봉, 분봉, 뭐 어떤 이평선을 갖다 대더라도 1분봉이든 10분봉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22평 이탈해서 쭉 하락하는데 뭐 다행히 시가 라인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14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오고 이거를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후에 22평을 이탈해서 한번 올라탔습니다. 외바닥으로 올라탔고 다시 한번 이제 22평을 이탈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탈했다가 22평을 다시 타고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중요한 자리다. 22평을 이탈했다가 이제 타고 들어와서 다시 이탈했다가 타고 들어오면은 이 자리가 어떻게 3분봉으로 보면 이 자리가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3분봉으로 만약에 이때 이중고점 1분봉에서 보면 쌍봉이 나오는 자리에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고 22평 깰 때 매도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3분봉으로 매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역시 매도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W 패턴을 만들면서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22평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 1분봉에서 보면 제가 표시했던 자리가 3분봉에서도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자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데요. 매수 관점으로. 자, 22평 타고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 있던 고점은 넘겼죠. 자, 그러면 다시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고점을 높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는 아직 매수 안 했다. 그런데 다시 15만 원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만 원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면서도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가기 때문에 굳이나 이렇게 급등하는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다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면 중간중간 작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14만 8천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14만 8천 원이 가격 저항선이죠. 14만 8천 원 돌파하기 전에만 이런 700원에서 800원 이런 자리에서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요 자리를 놓쳤다. 애매해서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가 이 가격 저항선 아래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되돌림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아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여기서도 안 잡았다 그러면 14만 9천 원이 있습니다. 14만 9천 원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되밀릴 때 물리게 되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돌파하기 전에 잡아주든가 이미 돌파가 됐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22평 지지되는지 보고 다시 14만 9천 원 돌파하러 가는 자리 밑꼬리 확인하고 22평 지지하고 가는 자리에서 매수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자리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단기 매매에서는 조금 유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또 15만 원에 돌파하자마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자리가 아니죠. 이런 데서 매수했으면 돌파가 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속 가면 내가 15만 원에서 다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또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 가격 저항선이 돌파되고 다시 내려와서 저점이 꼭 지켜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점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15만 원 돌파 직전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 타이밍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뭐 그 이격이 그렇게 크거나 좋지 않다고 하면 굳이 잡아줄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가 이제 15만 2,200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자리부터 타이밍을 잡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할 매도 해주고 앞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는지 보자. 그리고 돌파하면 또 이제 물량 좀 이익 실현 좀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22평 이탈할 때까지 한번 보자. 22평 최종적으로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해 주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서 VI도 한번 걸리죠. VI 걸리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VI 걸리고 나서는 분명히 매도 자리가 나옵니다. 조금 크게 16만원까지 봤다 하더라도 VI 걸리고 나서 16만원 못 가고 무너지니까 역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갔다가 크게 윗꼬리 만들면서 22평까지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VI 걸리고 다시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온 자리에서 매도해 주는 게 맞고 2평 찍고 다시 앞에 고점 확인하러 가죠. 근데 돌파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니까 22평 깨기 전에도 고점 돌파 못하고 이 무너지는 이 캔들에서 이 가격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나가도 되겠다. 그럼 곧 이제 22평 깨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복기를 다시 보면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 다음에 15만 원 큰 가격 저항선입니다. 큰 가격 저항 돌파하면서 이제 윗골이 크게 다니까 가격이 출렁 이제 순간적으로 출렁 때렸다는 얘기죠. 그런 자리에서 좀 많이 매도해주고 크게 출렁한 자리를 확인 못하고 무너지니까 이거 쌍봉이 되는 거니까 22평 이탈하기 전에 음봉 떨어지면 매도해주는 게 조금 더 빨리 이익 실현하는 방법이 되겠다. 고점 확인하는 자리. 다음에 22평 이탈하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없습니다. 언제? 다시 22평 들어왔는데 외바닥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깼다가 들어와 쌍바닥으로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타이밍이 되겠고 1분봉에서도 다시 깼다가 들어오는 자리. 3분봉으로 보면 역시 또 똑같이 W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3분봉에서 22평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고점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죠. 여기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간다고 하면 이 고점을 확인하러 가니까 어쨌든 이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중간 기착점이 15만 원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보고 가기 전에 눌리는 자리들 작은 가격 저항선 아래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지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들 해서 매수해 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돌파가 됐다고 하면 뭐 3분봉에서 22평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매도 타이밍으로 잡든 그래도 괜찮죠. 또는 조금 빠르게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다고 하면 그보다 좀 빠른 1분봉 22평 최종적으로 매도할 때 22평 이탈할 때 매도해도 되겠고 앞에 큰 고점을 출렁하는 큰 고점을 돌파 못하고 깨지는 쌍봉을 만드는 자리에서 매도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아주 큰 돌파 시세가 나왔고 타라 시스템이 아주 좋은 자리에서 9시 5분에 신호 9시 5분부터 신호가 나오는데요. 그 신호 정확하게 포착해 줬고 실제 타이밍은 시가를 돌파한 이후부터 잡아주면 됐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LG 이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신호 포착돼서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LG 이노텍 일봉으로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고 21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단기평 이탈했다가 전날 들어왔는데 전날 음봉 만들고 끝났죠. 지금 오늘 다시 갭상승 나와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양봉 전환되면서 앞에 있던 고점을 갱신하고 끝났고 이 앞에 이 정고점들이 쭉 계속 있습니다. 이 고점을 계속 돌파하러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뭐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건 아니고 다만 교과서적인 돌파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복귀하기 좋은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분봉으로 보시면 똑같이 1분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시면 LG이노텍도 이 자리에서
저기 뭐냐 9시 17분이죠. 9시 17분 시가가 21만 4,500원인데 21만 4,500원을 터치해 주면서 이제 타라 시스템에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어, 터치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부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4,500원을 돌파하는 자리, 요 자리죠. 딱 돌파하는 자리. 돌파하는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런데 아까 셀트리온 제약은 돌파하자마자 막 그냥 슉 날아갔습니다. 근데 얘는 돌파했는데 시가를 넘기는 자리까지는 거래대금도 들어오고 시가를 돌파할 때까지는 좋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쭉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후속타가 없어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올 때 제가 이 상황을 못 봤는데 여기 들어올 때도 만약에 매수가가 비어 있다. 근데 매도 저기 시가라고 해서 매도가 먹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매수할 필요 없겠죠. 요거를 뭐 흔히 얘기하는 저는 뭐 분산된 호가라고 얘기하는데 매수 가격도 매도 가격에 있는 호가만큼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좀 받쳐줘야지 깨지더라도 내가 매도하고 나가거나 혹은 매수 효과가 이렇게 좀 버텨줘야지 좀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시가를 돌파해서 따라잡았다. 그런데 시가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또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겠지 하고 또 잡거나 기다려 보는데 계속 소식이 없습니다. 거래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가를 이탈하는데 그 시가 이탈하는 자리하고 이제 22평하고 같이 만납니다. 22평을 이탈해 버려요. 그럼 21만 4,500원. 여기까지는 좀 참을 수 있었다고 모르지만 21만 4천 원이 깨지면 시가 밑 음봉이고 22평 안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늦어도 4천 원에는 깰 때 매도를 해줘야 되고 그 전에 시가 이탈하는 4,500원에 정도 세금 수수료 정도만 좀 손해보고 미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가 돌파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호가 상황을 보고 요거는 정말 내가 들어가야 될 호가냐 아니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좀 눈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랬는데 이때 어, 9시 17분에 신호가 나와서 타이밍을 뭐 잡으려고 했거나 잡았는데 안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음봉으로 그렇다고 또 빠지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이 종목이 요게 1시 5분에 다시 한번 시가를 터치합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이렇게 시가 다시 터치하게 되면 타라에서 다시 한번 알람이 울릴 겁니다. 돌파 신호 직전 돌파 준비 그러니까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3시 5분에 다시 한번 터치가 나오고 또 1분, 2분, 3분, 4분째 시가를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21억이 터졌기 때문에 그 한 호가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먹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돌파하는 타이밍에 같이 잡아줘도 되겠고 또 21만 5천 원 시가 돌파하고 나서 아침 내내 그 돌파 못했던 고가가 2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 고가 또 1분, 2분, 3분 있다가 또 팍 돌파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밑에 역시 이번에도 30억 거래대금, 33억 거래대금 한 번에 어느 정도 크게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같이 또 따라잡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십몇 분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그 다음 5,500원 호가 퍽 하면서 30억 딱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저기 뭐 음봉 들어가서 매매 기회가 없었는데 1시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가를 터치하면서 돌파 가능성이 있구나. 음봉으로 몸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양봉 돌리면 오늘 고가 돌파하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돌파할 때마다 같이 따라잡아 줘가지고 공략했으면 여기서 한번 시가 돌릴 때 고가도 돌파할 때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매수할 수도 있는 자리 5,500원 되겠고요. 자, 20만 원짜리가 20만 뭐 4,500원 시가에서 간다고 하면 22만 원 가격 저항선까지 들고 가야 되겠죠. 물론 들고 가는 중간에 내가 뭐 흔들거나 이평을 최종적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22평을 최종적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거기서 털고 나가도 되겠고 내가 요 정도 갔다가는 요 정도는 뭐 살짝 흔드는 거고 거래도 없고 만약에 22평 아래에 있던 요 저점 7,500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22만 원 돌파하는지 보거나 아니면 종가에 털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겠고요. 아니면 3분봉으로 내가 가져가서 3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살짝 한번 그냥 흔든 자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횡보했던 자리고 내가 요거 깨지 않으면 요거 7,000원 여기 8,000원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21만 9천원을 근 1시간 넘게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9천원 돌파하는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돌파하는 자리 21만 9,500원, 9천원을 먹어버리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한 번 더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2만 원 위에서 내가 매도하겠다. 또는 종가에 매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음봉이 저기 뭐 양봉 돌린다고 실패해서 이 종목 버리지 마시고 만약 음봉으로 몸통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 종목을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음봉은 음봉인데 진폭이 안 나와. 갭상승 나왔는데 음봉 진폭이 안 나와. 그렇다는 얘기는 오후에 들어서는 이 종목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알람이 울리면 꼭 봐야 되는 거고 혹은 차트를 띄워놔서 양봉 전환되는 시점에는 공략하면 좋은 아주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이 대형주가 내가 4,500원, 5,000원에 잡아서 뭐 21만 9천원, 22만 원에 매도했다 그러면 2% 조금 넘는 수익인데요. 아주 양호한 수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과 LG 이노텍 타이밍과 매매 규칙 알아봤고요. 타라 시스템이 이렇게 대형주 돌파 신호를 주면서 우리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종목 선택, 종목 찾아주는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죠. 다만 이제 알고리즘이 종목을 뽑아준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매매에 대한 규칙, 뭐 요리로 얘기하면 레시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매 안 하고, 언제 다 털고, 분할 매도하고 이런 매매 규칙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내일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공부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명확한 매매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타라와 함께 준비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타라와 함께하는 내일은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